자, 이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8번 문제를 보면, 자, 지금은 두 가지 상황이 있어. 뭐냐면, 자, 우리가 농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표로 그린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쓰냐면, 전에는 조작 전과 조작 후가 나와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작 전과 조작 후가 있는데, 조작을 두 가지 경우로 느끼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A 100g, B 200g을 섞어서 만든 거하고 A 200g하고 B 100g을 섞어서 만든 거 두 가지가 나오거든. 알겠지? 자, 일단 문제를 한번 판단해 볼까? 자, 소금물에 A, B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 A, B가 두 개가 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상황은, 자, 여기가 농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소금, 소금이지? 자, 소금물. 자, 소금이라고 논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자, A라는 거. 자, A라는 거기 때문에 AB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한번 얘기 붙여보자. 자, A라는 소금물이 있을 거고, B라는 소금물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 둘을 섞었어. 즉, A 플러스 B를 했더니, B 했는데, 이러한 형태로 몇 가지 경우를 만든 거야?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첫 번째 한 경우하고, 두 번째 두 경우하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이거 농도, 소금이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와 B를 더해서 A 플러스 B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A, B라는 소금물을 섞었는데, 두 가지 다른 경우를 섞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우리가 속력시간 거리에서는 두 가지의 상황을 따로따로 비교를 해주는 거겠지만,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두 가지에 따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게 돼요. 알겠지?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활용을 할 때는 표를 그리면서 하라고 얘기했었잖아. 표를 그려서 나타내고 있는데 표를 그리는 변칙들이 있어. 이 변칙이 첫 번째 바로 이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주느냐? 일단 알고 있는 거, 주어진 것을 먼저 적어보도록 하자. 자, A 소금을 몇 g? 100g. 그 다음에 B 소금을 200g을 섞었더니 6%의 소금물이 되었고, A 소금물 200g과 B 소금물 100g을 섞었더니 몇 퍼센트가 됐다? 8%가 됐다는 것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때 A, B의 농도를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면 농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농도로 모르기 때문에 농도를 뭐라고 넣죠? X, A의 농도를 X, B의 농도를 Y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도 X, Y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알고 있는 걸 적어주면 되겠지. 첫 번째는 얘는 조작 전과 조작 후이기 때문에 주어진 게 뭐야? 조작 전과 조작 후에 소금물의 양이 서로 같아야 되고, 조작 전과 조작 후에 소금의 양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300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마찬가지로 300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조작 전과 조작 후에 소금물의 양이 같은데, 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조작 전과 후에 전후에 소금의 양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소금의 양이 얼마야? X 100분의 x 곱하기 100이니까 x가 되겠지. 여기는 100분의 y 곱하기 200이니까 2y가 되는 거죠. 여기는 100분의 300 곱하기 6이니까 18이 되겠지. 그렇지? 여기는 100분의 x 곱하기 200이니까 2x가 되고, 여기는 100분의 y 곱하기 100이니까 y가 되고, 여기는 100분의 8 곱하기 300이니까 24가 된다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조작 전과 조작 후에 무엇이 같다? 조작 전과 조작 후에 소금의 양이 서로 같다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이 요놈이 되고 두 번째 식이 요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자, 이해됩니까? 그럼 보자.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x 플러스 2y가 되고 2x 플러스 y니까 얘를 2배 하자. 얘를 2배해서 y를 먼저 구하자. 얘를 2배 해주게 되면 2x 플러스 4y는 36이 되고, 얘 2배 해주게 얘 그대로 해주게 되면 2x 플러스 y는 24가 되겠다. 자, 그래서 빼주면 3y는 12가 돼서 y는 얼마가 돼? 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자, 2x는 20. 그래서 x는 얼마?
10. 그래서 A의 농도는 10%, B의 농도는 4%.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 알겠지? 자, 잘 봐야 돼. 여기는 자, A, B의 서로 다른 두 종류를 일단은 섞었는데 약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다른 형태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섞은 방법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를 두 개를 그려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둡니다. 알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 100만 원에 대해서 20%를 줬다는 얘기는 20만 원을 줬지만 1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20%를 다 줬다는 24만 원을 주게 된 거잖아. 그러면 틀린 거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퍼센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퍼센트 전에 있는 것, 퍼센트가 적용되기 전에 있는 것을 항상 기준 잡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단 작년과 올해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있어. 문제를 읽어보면 자, 지은이 학기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라고 했으니까 작년에 학생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올해 학생 수가 몇 명이 됐다라고 해서 올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작년과 올해, 지금 현재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애들이 다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올해의 남학생과 올해의 여학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의 학생 수를 X하고 Y로 놓게 돼. 일반적으로. 항상 뭐라고 했어? 구하고자 하는 것을 X, Y로 놓으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X, Y로 놓게 되는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퍼센트가 증가한 거고 퍼센트가 감소한 거잖아.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 그래서 퍼센트가 적용되기 전에 있는 값은 작년이야.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얘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 작년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거야. 자, 이해가 돼? 무슨 말이지?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작년. 얘가 이제 작년을 기준 놓고 아니다 이게 작년이지. 자, 일단 남학생과 누구 있어? 여학생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의 작년이 얼마가 되느냐, 몇 명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증가량이라죠. 증가량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작년이 학생이니까 작년에 몇 명이라고 했어? 몰라. 남학생, 여학생,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몰라. 그래서 X하고 Y라고 쓰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증가량은 얼마가 돼? 남학생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 8%. 8%니까 100분의 8. 그래서 플러스 0.08X가 증가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지. 그렇지? 자, 여학생은 뭐가 되는 거야? 감소했어. 몇 퍼센트가? 5%가. 그래서 100분의 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05Y가 감소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26명이 많아졌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더해주면 증가량은 얼마가 되면 26이 되는 거야. 그렇지? 네. 자, 그러면 26명이 많아져서 936명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얼마가 된다고 생각이 돼? 910명이 됐다. 라고 해서 계산해줍니다. 자,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증가량을 이용해서 여기서 증가량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만약에 올해가 몇 명이 있냐고 해서 올해를 직접 구할 수도 있어. 자, 원래 기존에 있던 거는 100%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8%가 증가했기 때문에 얼마가 돼? 108%가 되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인원수, 남학생의 인원수는 얼마냐면 1.08x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 네. 자, 100%가 1인인 거죠. 그렇지, 100%가 1이지. 항상 비율로 나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은 5%가 감소했기 때문에 95%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0.95y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올해 학생 수인 936명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증가량과 올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 주면 돼. 일반적으로 증가량을 많이 이용해 주는 게 좋아. 왜냐하면 증가량의 수가 더 작기 때문에. 근데 가끔마다 어떤 책들을 보면 올해로 표현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그래서 일단 적어준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작년하고 무엇을 통해서 보여준다? 증가량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학생 수라든가 무엇인가 퍼센트로 증가하거나 퍼센트로 감소했을 때는 증가량만 따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해가 되지?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x 플러스 y는 얼마?
91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을 곱해주면 8x 8x 마이너스 5y는 2600이고 그렇지? 네. 여기다 260으로. 여기다가 만약에 5를 곱해주게 되면 8x 플러스 5y는 59, 45에 50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뭐지? 왜 이래? 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겠어? 플러스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13x는 0, 5, 1, 6, 7 이렇게 되겠네? x는 얼마가 되겠어? 3 나눠주면 얼마가 돼? 3, 5 3, 5, 15 65 그렇지? 3, 5, 15, 65지? 65니까 550 이렇게 나오거든요. x는 550이 되겠다.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냐면 550이 되고 그 다음 y는 얼마가 돼야 돼? 360이요. 360, 360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시면 거 있다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퍼센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작년 x, y로 놓게 된 거야.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야? 올해요. 올해 학생 수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올해 학생 수는 1.08x. 그 많이 요걸 계산해 증가량을 구해버리자. 여기다가 0.08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 100분의 950 곱하기 100분의 8.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8 곱해주면 0, 8에 40, 4, 3에 40 10분의 8, 40이니까 40. 하나 더 들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44요. 아니 여기 하나 더 들어가구나. 이렇게 해서 두 개 빼야지 43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0.05니까 5로 곱해주면 되잖아? 6, 5, 33, 3, 5, 15, 18 18명이네? 그래서 얘는 593명이 되고 얘는 18 빼줘야 되겠지? 342명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요거 계산이 좀 많이 헷갈리긴 해요. 이것들 많이 튀기긴 해요. 계산이 복잡해요.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퍼센트가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언제를 적용해 준다? 작년을 기준 놓고 정해주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올해를 구한다 하더라도 항상 퍼센트가 적용되기 전을 기준 잡아주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 감소했다고 났을 경우에는 증가량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더 좋아. 올해의 기준으로. 알겠지? 그래서 두 개가 무슨 말입니다. 1에 대한 문제. 1. 우리가 며칠 동안 일을 했다, 며칠 동안 일을 했다 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1에 대한 문제는 결정해 주는 게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루 동안 일한 양. 하루 동안 일한 양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루 동안 일한 양을 미지수로 거야. X, Y, Z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자, 일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하루 동안 일한 양을 넣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일의 전체를 뭐라고 놓는다? 1이라고 놓게 돼. 자, 이것은 일을 전체를 1이라고 놓는 이유는 뭐냐면 일로 계산해줘야만 혼자 일했을 때, 혼자 작업했을 때 끝나는 날짜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적어준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일이 아니라 이게 주어진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두 가지 해줄게. 그래서 전체 인원수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을 해주면 소수점이 안 나오지만 나중에 전체 혼자 일했을 때 양을 구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게 된다면 혼자 일했을 때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물을 집어넣었다가 시간당 얼마 몇 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물통이 있는데 이것이 꽉 차면 얼마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구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일의 전체를 물통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양을 거기에 있는 수들을 최종 배수로 많이 맞춰주게 되는데 일단 일은 이렇게 1로 놓고 생각을 해주면 돼. 두 가지를 다 해볼 테니까만 잘 보자. 여기는 지금 현재 보면은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누구야? 효진이하고 자, 효진이하고 그 다음에 서연이가 며칠 동안 일해? 8일 동안 일을 해서 일을 마치는 경우가 한 가지가 나오게 돼. 작업을 끝낼 수 있는 일을.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효진이가 4일 동안 일하고 나머지 서연이가 10일 동안 일해서 일을 마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보자.
여기는 뭐처럼 뭐냐면 얘네 둘이 8일 동안 일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효진이가 8일 동안 일했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들은 하루 동안 일한 양이 얼마인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효진이가 하루 동안 일한 양을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서연이가 하루 동안 일한 양을 y라고 놓는다면 첫 번째 얘를 통해서 8x 8일 동안 일했으니까 일의 전체가 8x가 되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8y는 얼마가 되냐면 2를 맞췄다고 해서 1이 된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효진이는 4일 동안 일했으니까 4x가 되고 서윤이는 10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플러스 10y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됐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리고 여기서 x, y는 하루 동안 일한 양 거의 대부분 다 분수로 나와. 분수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효진이가 일한 거하고 서윤이가 일한 걸 모두 구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문제를 읽어보고 누구를 구하냐에 따라서 그것의 그 미지수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수가 나오기 때문이거든. 근데 지금 여기도 구하고자 것은 뭐냐면 서윤이가 혼자 작업해서 끝나는데 며칠이 걸리는 거야. 즉 서윤이가 일한 양을 구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서윤이가 일한 양을 구하라는 얘기는 y를 구하라는 얘기가 돼. 그럼 여기에서 y를 없애면 x를 구하면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대입해서 y를 구하기가 힘들어. 알겠지? 그래서 가능한 한 뭘 해준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남도록 만들어주게 돼. 그래서 여기에는 밑에 8이면 밑에 곱하기 2를 해서 8x 플러스 얼마? 20y는 2가 된다 하고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밑에서 위에 있는 것을 빼주는 거예요. 밑에서 왜 2로 뺐냐면 이게 양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준 거야. 네. 자,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12. 12y는 1이 되지. 근데 y는 있잖아요. 지금 다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응. 그 값이 4가 돼야 되지 않나요? 어디 여기? 네네. 1 곱하기 2가 그러니까 거기가 2고요. 그 밑에 있는 거에서는 다 곱하기 2를 했으니까 값도 곱하기 2를 해서 4가 돼야 되잖아요. 어디를 곱하기 2를 해줘? 저기 8x 플러스 20y는 2인데 아니 이게 1 곱해서 2가 된 거지. 근데 응. 그러면 응. 1 곱하기 2를 해가지고 2가 됐는데 응. 그거는 4x 플러스 10y는 1 곱하기 2가 된 거니까 얘 2 곱하면 얼마야? 8x 8x. 얘 2 곱하면 20y 얘 2 곱하면 2요. 응. 아, 양변을 곱하면 이거를 이해가 돼? 네. 그래서 얼마 되면 1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하루 동안 일하는 이거잖아. 그러면 얘를 얼마로 곱해주면 2를 맞출 때 전체 1은 1로 더 있었지. 1이 되는 거야. 얼마나 더 있어? 12가 되는 거죠. 네. 즉 하루 동안 일한 양을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왜냐면 곱했을 때 1이 되는 값은 역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루 동안 일한 양을 역수를 취해주면 혼자서 일했을 때 작업이 끝나는 일수가 나오니까 얘를 1로 놓고 계산해 준 거야. 그래야 계산이 편해. 구하기가 편해. 그래서 일단 얘는 답이 얼마냐면 12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2일의 전체를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최소 공배수로 놓을 수 있다고 했었지. 그렇지? 네. 최소 공배수로 놓으면 여기서는 분수가 안 나와. 그래서 계산하기가 편해. 자, 얼마로 놓을 수가 있냐면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8하고 4하고 10이니까 8하고 4하고 10. 최소 공배수는 얼마가 돼? 40? 그럼 여기서는 1의 전체량을 40이라고 나오잖아. 알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8x 플러스 8y. 자, 얘하고 얘를 일했더니 얼마가 된 거야? 40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효진이가 4일 동안 일하고 서연이가 10일 동안 일하게 되면 2를 맞췄다. 4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약분의 위에 있는 건 얼마가 돼? x 플러스 y는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밑에 있는 것은 x 플러스 2x 플러스 이거나 x 플러스지? 네네. 이거나 저기구나. 열로 약분해서 2로 약분되지. 자, 2x 플러스 5y는 얼마가 돼?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y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다가 2를 곱해주게 되면 2x 플러스 2y는 얼마가 된 거야? 10이 되겠지? 자, 빼주면 얼마가 돼? 3y는 10이 되니까 y는 얼마가 돼? 3분의 10. 3분의 10이지. 그러면 3분의 10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40이 나오는지 찾아야 되는 거야. 12요. 그렇지. 1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분수가 안 나와 계산할 때. 그래서 계산하기가 편해. 그렇지? 하지만 얘는 계산한 분수가 나오는데 왜냐면 분자가 1이면 분모가 상당히 커지게 되거든. 그렇지만은 곱했을 때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 자체 여수가 며칠 동안 일했는지를 표현해 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를 1로 넣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지? 네. 자, 얘는 식 세우기 상당히 편해. 어렵진 않아. 며칠 동안 일했는지 그냥 곱해주면 되니까. 알겠어? 근데 일의 양은 잘 한번 판단해보고 문제 풀을 수 있게 돼야 돼.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야. 원가 정가에 관련된 문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간단하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얘는 간단하긴 한데 그냥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1학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원가에 관련된 나오기다. 이게 한 가지 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원가가 있고 원가에서 뭐라 하기래? 이익을 붙이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준다? 정가. 정가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정가를 통해서 뭐 하냐면 할인을 내주게 돼. 그다음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할인 판매가거든. 자, 그래서 할인 판매가가 되면 일단 판매를 하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얘가 실제 이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틀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 게 많이 나와. 즉 원가에서 할인 판매까지 가는 길이 두 개야. 이렇게 똑바로 오는 길하고 이렇게 오는 길.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던 얘가 이렇게 오던 결론적으로 그 값은 뭐가 된다? 서로 같다는 것을 통해서 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떻게 된 일단 원가에 대해서 얼마 이익을 받았더니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자, 이해가 되지? 네. 그러면 얘는 표를 그려주면 간단히 그릴 수 있어. 문제가 어렵진 않아.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제품 A와 B라는 제품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의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원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익을 얼마로 붙였는지. 원래는 여기서 이익을 붙이고 정가를 만들 또 할인가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계산을 안 해준 것 같아. 자, 그러면 원가가 얼마로 나와 있어? 일단 원가의 합이 4만원이라고 나와 있지. 원가가 주어져 있진 않지? 그러면 얘네들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X하고 Y라고 놓자. 그 다음에 A 제품은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인 거야? 30% 이익을 붙였다는 얘기야. 0.3X가 되는 거지. B는 20%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0.2Y가 되는 거잖아. 아까 전에 그거랑 똑같네. 퍼센트랑? 거의 퍼센트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 풀죠. 그래서 얘네들이 원가의 총합은 얼마가 되냐면 4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9,000원의 이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익을 전체로 두개 되면 얼마가 된다? 9,000원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 알겠지? 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트랙 한 바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보고 트랙 한 바퀴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트랙 한 바퀴로 도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있어. 이러한 트랙이, 운동장 트랙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려. 아, 이것도 지난번에 나 어디 나왔어? 그 선생님이 주신 네. 프린트 여기 나왔을 거야. 그리고 X를 안 쳐. 반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방향이야. 자, 반대 방향과 같은 방향이 있는데, 그럼 반대 방향이 돌았을 때, 같은 방향이 돌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면, 자, 두 사람이 여기서 일단은 두 사람의 속력은 틀려. 움직이는 거리는 틀려. 하지만 여기서부터 두 사람이 같은 방향 돌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날 거야. 이렇게 만났어. 여기까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속력이 틀려. 여기도 일단 연두색이 빠르니까 연두색 빨리 그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같이 돌았어. 같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가 빨라. 이렇게 빨라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왔는데, 자, 만나려면 얘가 여기 있는 데까지 다시 와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 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봤더니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큼 돌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확실한 거는 여기 있는 연두색하고 여기 있는 빨간색을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트랙 한 바퀴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돌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이동거리의 합이 뭐가 되냐면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한 바퀴. 자, 이해가 돼? 네. 그 다음에 같은 방향에 돌면 자 여기 연두색이 이렇게 돌면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빨간색이 간만큼 더 가야 돼.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동거리의 차가 뭐가 되면 한 바퀴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돌았느냐 반대 방향으로 돌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반대 방향으로 돌았느냐 또는 같은 방향으로 돌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이동거리의 차는 트랙 한 바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알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시에 출발하고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동 시간을 서로 갖게 돼. 자 이해가 돼? 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돌았느냐 반대 방향으로 돌았느냐 그냥 문제로 풀 수도 있겠지만 봐서 뭘 이용할 수도 있냐면 얘네들의 그 표를 그려준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 표를 뭐냐면 두 개를 그려줘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표를 어떻게 그려주냐면 자,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경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하고 두 가지를 그려주게 된 거예요. 속력, 시간, 거리, 속력, 시간, 거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옆에 있는 문제를 보자. 자 둘레의 길이가 1.5km인 저 글씨 하나도 안 보이지 지금? 글씨 보이니? 잘 안 보이지? 아니요. 네. 클릭해주세요. 자 둘레의 길이가 1.5km인 호수의 둘레를 수지와 연주가 누구? 수지하고 연주하고 두 사람 거야. 자 그럼 두 여자 수지하고 연주가 있는데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면 3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자 같은 방향으로 돌면 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시간이 뭐냐면 30분이야. 그치? 30분에 움직였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면 10분에 처음으로 만난다. 자 얘네들 이동시간이 10분이 된 거야. 이때 속력의 단위를 뭐라고 했냐면 미터 퍼 미니트. 자 분속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얘네들의 속력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속력을 몰라. 그래서 같은 방향에 돌았냐 반대 방향에 돌았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속력을 뭐라면 미지수로 적어주게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속력과 시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30x가 되고 30y가 돼. 얘도 30x가 되고 30y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누가 더 빠른지 봐야 돼. 누가 더 빨라? 수지가 더 빠르지.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수지에서 같은 말로 이동거리의 차가 한 바퀴가 있으니까 수지에서 연주의 이동거리를 빼주면 한 바퀴. 자 미터로 계산된다고 했어. 그래서 1.5km는 1,5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동거리의 합이 트랙 한 바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1,5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식이 하나가 나오고 여기에 식이 하나가 나와서 x, y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트랙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트랙 한 바퀴에 나왔을 경우에 또는 연못을 돌았다 또는 호수를 돌았다 그렇게 나오게 돼. 근데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돌았느냐 반대 방향으로 돌았느냐에 따라서 이동거리의 차가 한 바퀴가 되고 또는 이동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한번 보자. 자, 그 위에 있는 거는 네가 속도를 안다고 했으니까 대2등은 아까 이렇게 빼놓고 얘를 보면 뭐가 있냐면 기차가 터널을 봐 또는 다리를 지나는 경우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지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기차가 어떤 터널이나 또는 다리를 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지났냐면 완전히 지났다라는 말이 있어. 완전히 지났다. 일반 지났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얘 두 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다리나 터널이 있어. 여기가 뭐가 되면 다리나 터널이 있어. 이렇게 터널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터널이 있는데 여기에 기차가 들어간단 말이야. 기차가 지금 기차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터널을 지날 때 터널을 지나고 있는 기차를 시간을 측정을 하려면 기차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 때 시간을 측정해야 돼? 기차는 머리와 꼬리가 있을 거 아니야. 길잖아. 네. 그러면 이게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시간을 언제 측정을 해야 될까? 시간을 거기 그 앞부분이 그치? 머리가 들어가 있는 시점. 왜냐면 지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터널 안에 들어가든 이 다리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차가 머리가 들어올 때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지났다 또는 완전히 지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났다는 것은 여기서 머리가 보이면 시간 꺼? 아니지. 완전히 보인다는 것은 아니. 완전히 지났다는 것은 그 터널의 다리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꼬리가 때문에 나- 그렇지. 꼬리가 이렇게 나올 때 시간을 끄는 거야. 자,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머리서부터 머리까지가 이동거리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동거리가 돼. 자, 이해가 되는 거야? 네. 근데 이거 터널이고 이거 기차잖아. 그래서 얘는 이동거리가 그래서 얘가 이동거리가 되는데 얘는 이동거리가 뭐냐면 완전히 지났다고 한다면 이동거리가 터널이나 기차의 길이 아니 터널이나 다리의 길이 플러스 기차의 길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보자.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어. 자, 이게 일단 터널이야. 이만큼 터널이라고 한다면 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들어가고 기차가 안 보여? 기차는 뻥이 아니지. 네. 머리만 숨는다고 다 숨는 게 아니잖아. 그치? 뻥이 도망가도 숨을 때 어떻게 숨어? 뻥. 장기라고 되겠지. 뻥이라는 새가 있어. 그게 막 도망간단 말이야. 사람이 쫓아가면 얘가 도망가, 숨어. 날아가면 되는 날리지 않고 막 뛴단 말이야. 그래서 숨는다 어떻게 숨냐면 이렇게 지푸라기 숨이라도 풀 수 있잖아. 풀숲에다 머리를 박고 숨어. 그래서 잡혀. 그래서 뭐 그게 아니라는 말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뭐 그런 교육인들 그걸 모르겠어 나 잘. 근데 보면은 TV 같은 데 보면 장기 잡으려고 쫓아가면은 얘가 머리 박고 숨어. 뻥이라는 새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처럼 머리가 딱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 보이잖아. 그럼 언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 기차가 꼬리가 딱 들어가면 안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기차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언제까지? 거의 앞부분이 그치. 터널 같이. 머리가 짜다고 보이기 시작하면 딱 끊어야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돼? 네. 그래서 얘의 이동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동거리가 뭐냐면 이만큼이 터널의 길이가 여기가 기차의 길이니까 터널 또는 다리의 길이에서 뭘 빼줘야 돼? 기차의 길이를 빼줘야 돼. 자, 이해가 돼? 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우리가 완전히 지났다는 것만 문제가 잘 나오니까 완전히 지났다고만 나오는데 가끔가다 보이지 않았다는 나오는 경우도 있어. 참고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기차 터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어지지가 않아. 주어지지 않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이게 터널의 길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어. 가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기차의 속력과 기차의 길이가 주어지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차의 속력을 뭐라면 x로 놓고 알겠지? 이게 지났다 몇 초 지났다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많이 넣고 아닌 경우도 있어. 알겠지? 몇 분 지났다 나오는 거 있으니까 이거는 맞춰서 물어내야 돼.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차의 길이를 y라고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x, y라는 것은 같은 종류로 많이 나거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사람이 속력이면 속력과 속력, 시간이면 시간과 시간, 뭐 금액이면 금액과 금액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는 두 개가 다르게 나와. 기차의 속력과 기차의 길이에서.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주게 된다. 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1200m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50초 걸리고, 자, 여기 미터와 초가 나왔으니까 미터 퍼 세컨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얘를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자, 일단 단위는 미터 퍼 세컨 해야 되겠고, 얘가 지금 현재 터널을 지나는 경우 한 가지가 나왔고, 두 번째는 다리를 지나는 경우 한 가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때 속력과 시간과 거리를 구해주면, 자, 속력은 어떻게 돼?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라고 했으니까 기차의 속력은 x라고 더 있었지? 네. 아, 그럼 여기는 x하고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00m, 자, 터널인데 터널의 길이가 1200m야. 그렇지? 네. 근데 얘가 완전히 통과했다, 완전히 건넜다는 것은 이동거리에 터널과 기차 길이를 더해주면 된다 했었지. 네. 그럼 여기는 1200 플러스 y가 되는 거야. 그렇지? 네. 기차 길이를 y라고 놨으니까. 자, 그런데 얘가 얼마 걸리냐면 50초가 걸릴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600m의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자, 완전히 건넜기 때문에 더해줘야 되겠지? 이때는 30초가 됐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문제를 풀어갖고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흐르는 강물에 대하면 뭐 거꾸로 갈 때 하나의 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흐르는 방향할 때 하나의 식이 나와서 이렇게 두 개씩 세워졌잖아. 기억나지? 네. 그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가 하나의 식이 나오게 되고 얘가 하나의 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요거부터 쓰면, 자, x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50분의 1200 플러스 y가 되고, 자, x는 뭐가 되냐면 30분의 600 플러스 y가 돼서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총 세 가지야. 총 세 가지인데 네가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만 나타내줘. 설명해 준 거야. 네. 첫 번째는 뭐냐, 트랙 한 바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동 거리라든가 속력이라는 걸 놓고 계산해 줬지만은, 트랙에 관련된 것은 내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내느냐 반대 방향으로 돌아내느냐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야. 알겠지? 그거 알아둘 수 있더라고. 두 번째는 다리나 터널을 완전히 지났다 또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 완전히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동거리와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동거리가 달라지게 되고, 더군다나 얘는 우리가 x, y라는 미수는 같은 종류로 많이 놓게 되겠지만, 특별히 얘는 기차의 속력은 x, 기차의 길이는 y, 또는 뭐 다리 길이를 y로 놓는 경우에 따라 문제가 그렇게 나오기도 해. 알겠습니까?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속력을 하나를 미수로 놓고, 그 다음 길이를 하나를 미지수로 놓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 두 가지 조심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돼. 학급에 관련된 문제는 뭐 이렇게 성분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그냥 각각의 성분 몇 g이 들어있는지 여긴 돼. 그래서 한번 보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리하고 주석이 들어있습니다. 구리하고 주석이 들어있는 거지? 그렇지. 네. 자, 그 다음에 A라는 금속에 구리와 주석이 들어있고, B라는 금속에는 구리와 주석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A라는 금속에는 구리가 얼마나 들어있고? 60%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주석은 40%가 들어있다. A라는 그 다음에 B라는 합금에는 구리는 50%가 들어있고, 주석도 50%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근데 얘네들은 뭐 하려고 하냐면, 얘네들 A, B를 녹여서 구리 8kg, 주석 6kg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 합계, 나는 모르겠어. 이쯤은 얘네들 두 개를 섞어서 뭘 하려면 합계, 뭘 구하려고 하면 구리 얼마나 구하고? 구리 8kg을 구하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주석은 얼마 구하려고 한다? 6kg. 6kg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합금 A, B는 각각 몇 킬로그램이 있죠. A는 몇 킬로그램이 필요한지, B도 몇 킬로그램이 필요한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구리하고 주석하고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면 돼. 표현이 여기 있는 표현은 그냥 문제 나와 있는데 그대로 표현해 줄 거군요. 그러면 구리는 자 구리 양이 8kg이라 있는데 A에서 구리를 뽑을 수도 있고 B에서 구리를 뽑을 수도 있어. A에서 구리를 뽑으면 뭐가 되냐면 X에 대해서 60%가 있기 때문에 구리는 얼마큼 들어있냐면 100분의 60 곱하기 X가 돼. 자 다시 A라는 금속이 있는데 A라는 합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리가 60% 주석은 40%가 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60%가 구리야. 그만큼 채출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Xg에 들어있는 구리의 양은 100분의 60 곱하기 X가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구리는 0.6X가 되고 자 B에서 뽑아낼 수 있지. 그러면 Y kg에 대해서 전체의 50%가 구리의 양이기 때문에 0.5Y가 전체 구리의 양이야. 그렇지? 얘네들을 더했더니 얼마냐면 8kg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석을 구하자. 주석은 자 A kg에 40%가 주석이니까 0.4X가 돼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Y kg에 50%가 주석이기 때문에 0.5Y가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주석 6kg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얼마 곱해져? 10 곱해주면 6x 플러스 5y는 80이 되고 여기다 10 곱해주게 되면 4x 플러스 5y는 60이 돼야 되겠다. 자 각각 얼마큼 필요하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빼주면 되겠지? 자 빼주면 얼마가 돼? 2x 2x는 20 20 그래서 x는 얼마가 되고? 12 10 자 그래서 이거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 40 플러스 5y는 60이니까 5y는 20이 되겠지? 그래서 y는 얼마가 돼? 4. 그래서 뭐가 되냐면 A 몇 kg? 10kg과 y 4kg이 있으면 뭐가 되느냐? 구리 8kg과 주석 6kg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뭐 성분에 얼마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 영양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물질은 단백질 몇 퍼센트가 들어있고 B는 단백질 몇 퍼센트가 들어있고 있을 때 내가 단백질을 몇 g을 얻는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해서 이거랑 비슷한 형태야. 영양분이 섞여 있다는 것도 이것처럼 합금처럼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영양분의 섭취량도 이러한 식으로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